안녕하세요, 충무유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 잉글리시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축구대회인 더 FA컵의 태동기였던 1890년대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잉글랜드는 가장 먼저 축구를 체계화한 국가이기에 축구 종가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 리그를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면 출범연도가 1992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19세기 후반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어째서 프리미어 리그의 시작은 1992년일까요? 당연히 1992년 전에도 잉글랜드는 프로축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PL이 아닌 더 풋볼 리그 퍼스트 디비전이었죠. 그러면 어째서 기존의 더 풋볼 리그 대신 새롭게 프리미어 리그를 출범하게 됐을까요? 오늘 주제는 어째서 1992년에 프리미어 리그는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가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폭력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지 쇄신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잉글랜드 축구는 실력적으로 황금기를 구사했습니다. 77년부터 시작해서 83년 함부르크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제외하면 84년까지 매년 유러피언컵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잉글랜드 내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폭력 사태들이 축구장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를 기점으로 잉글랜드 훌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영국 병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197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부 리그로 강등되자 맨유의 훌리건들은 맨체스터 시내를 점거하며 시내를 혼란에 빠뜨렸고, 같은 해 볼턴의 팬이 블랙풀의 어린 팬을 찔러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훌리건들의 횡포는 80년대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985년 1월에 서포터들이 루턴의 홈 경기장에서 일으킨 폭동은 잉글랜드 전역에 방영되어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홈과 원정 팬을 격리하던 울타리들을 허물고 자석을 뜯어내 던지는 훌리건의 모습을 본 영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상자가 81명이 나왔고 그중 31명은 경찰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마가릿 대처 총리는 일명 전쟁 내각을 구성하고 훌리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훌리건들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5년 브래드퍼드 시티와 링컨 시티 경기 중 훌리건들의 경기장 방화로 인해 56명이 사망하고 25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유벤투스와 리버풀이 겨뤘던 유로피언 결승전, 이른바 헤이젤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잉글랜드 클럽들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FA컵 준결승전인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경기에서 힐즈버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96명의 리버풀 팬들이 사망했던 참사였습니다. 단연간 발생한 사태들을 보면서 대처 내각은 정확히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 소속 판사였던 테일러에게 훌리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른바 테일러 리포트라고 알려졌으며, 당시 발생했던 참사들의 주 원인으로 경찰의 통제 실패, 경기장 내 주류 반입, 정해진 좌석 없이 입석으로 보던 당시 관중 문화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 좌석에 앉아서 경기를 봐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 내의 축구 이미지가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축구협회, 연맹, 그리고 각 클럽들은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축구는 잉글랜드 내 골칫덩어리 혹은 폭력을 낳는 주범으로 낙인찍혀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테일러 리포트가 찾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이유였죠. 1980년대 당시 잉글랜드 클럽팀들의 수익 대부분은 관중 수익이었습니다. 스폰서는 셔츠 스폰서만 허용되었기에 수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축구 클럽들에 있어서 입석 제한은 뼈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이 구단 경기장의 수용 인원 이상으로 관중들을 입장시켰기 때문이죠. 아스날의 하이버리만 하더라도 수용 인원은 38,000명이었지만 6만 명 정도 되는 관객들을 입장시켰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리포트가 나온 이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면서 구단 수입이 최대 반이 날아간 구단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스폰서 수입도 마땅치 않고 티켓 수입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클럽들이 찾아낸 새로운 타겟책은 TV 중계권료였습니다. 잉글랜드는 70년대 후반까지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나 FA컵 같은 대회는 라이브로 중계를 해주었지만 리그 경기의 라이브 방송은 TV를 통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BBC가 매치 오브 더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주간에 있던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를 방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도 라이브 중계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허나 폭발적으로 TV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라이브 중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결국 80년대에 ITV가 리그 측과 계약을 하면서 TV 중계를 BBC랑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TV 중계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1989년 리버풀과 아스날의 리그 마지막 경기의 승자가 해당 시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야말로 타이틀 주인공이 이 한 경기로 결정될 수 있는 역사적인 경기였기에 영국 전역에서 1,400만 명이 이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청자 수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구단들은 별로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고 대부분 리그 연맹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구단들은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못 벌어오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권료를 리그 연맹으로부터 빼앗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프리미어 리그가 1992년에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992년 그 해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하게 됐을까요? 이는 2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